주택정원의 공간 구성을 보겠습니다. 앞마당이 있고 사랑마당이 있고 행랑마당이 있고 뒷마당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앞마당은 뭡니까 여러분? 안채 앞에 있는 마당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올 수 있는 마당. 대부분 남자분들, 집 주인분들이 거주하는 곳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러분. 자, 사랑마당은 누굽니까? 부녀자, 안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준 사랑마당. 그런데 여러분, 사랑마당 앞에는 거목, 거수를 심지를 않는 게 정답입니다. 행랑마당은 뭐냐면은 빈객들 또는 왕래, 노예들을 가사 공간을 위한 공간이 되겠고요. 뒷마당은 뭐냐면은 사랑채, 안채, 후원, 경사지 심할 때 화계로 만들어 주었던 뒷마당, 후원이 바로 화계가 되겠습니다. 해서 공간 구성도 쉽게 여러분들이 암기하기보다는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별서정원입니다. 별서정원이요. 요거는 여러분 그 소재지는 알고 계시더라도요. 거기에 있는 위치는 알고 계시더라도 거기 특징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양산보의 소세원 어디 있었죠, 여러분? 그렇죠. 전남 담양에 있었습니다. 윤선도의 부용동 원림은 전남 완도 복일도에 소재하고 있고요. 정영방의 서석지원은 경북 영양군에 위치하고 있고요. 정약용의 다산 정원은 저기 경상도 쪽에 있을 거예요 아마요. 주재원의 화완정 국담원 그리고 성락원 기타가 있었는데 최근에 아주 많이 났던 문제는 바로 우리 책에만 있는 성락원입니다. 성락원.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책에 제가 그림을 안 넣어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유명하냐면은 이 성낙원이 성낙 낙자가 될 수 있고 리을자가 될 성낙원이 마지막 왕이 아마 의천 왕이었을 거예요. 그분이 여기서 이제 살던 주택이 있는데 성낙원이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용두가산, 여기에 용두 가산 가짜로 만드는 산이 있어요. 즉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비보 역할은 뭐냐면 나쁜 기운이 못 들어오게끔 막아주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쌍류동천이라고 있습니다. 쌍류동천, 천이 두 개로 만나서 내려간다고 쌍유동천이에요. 요 지점이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아마도 의천왕이 살던 집 터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는 샘물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전경물이 또 있었습니다. 해서 문제 어떻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모난 박스로 나와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쭉쭉쭉 읽어가면서 쌍유동천이 나왔고 용두가살이 나왔어요. 이거의 정답은 뭐였냐면 바로 성낙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쌍유동천이 나오고 용두가산이 나오면 정답은 성낙원으로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만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기타에 보시면은 송시열이 있습니다. 송시열이 만들었던 정원은 뭐냐면은 바로 충북에 있는 바로 암서제입니다. 이분에 대한 문제도 또한 가끔씩 나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문제들이 여러분, 나머지는 옛날에 나왔기 때문에 많이 안 나오는데 요거는 꼭 암기를 해 두시겠습니다. 해서 양산보의 소세원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맨 밑에 있는 권해문의 초간정까지는 다 못 외우더라도 제가 이야기했던 거 암기하시고요. 여기서 더 암기를 한다 그러면은 양산보의 소세원이나 윤선도의 부용동 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암기를 하시는데 이 자체 내용은 전부 다 기사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기에는 번거롭기 때문에 하지는 마시고요. 성낙원까지만 하는 게 시험 보시는데 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누와 원림이 나와 있습니다. 누하고 정이 있는데 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광활루 무슨 누 있지 않습니까? 2층으로 된 정각이 되겠죠. 정자는 단층으로 되어 있겠죠, 여러분. 조형자를 보면은 고을의 수령 또는
정치적 행사 연회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고요. 나왔습니다. 여러분 2층으로 된 집을 말합니다. 장방형이든 무실형이 많습니다. 객사나 서원에 많이 쓰이고요. 정은 다계층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사적인 이용 공간이며 평면 형태가 아주 다양합니다. 심신 수양의 경승지 즉 뭐냐면은 산 같은데 산수가 수려한데 경치가 좋은 곳에 있는 게 정자가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누와 정의 구분하는 문제는 별표 2개 있는 것처럼 가끔씩 나오는 부분이니까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밑에 광활루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례정 정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박스가 중요하죠, 여러분. 방지 방도가 있고 방지 원도가 있는데 방지 방도만 암기하십니다. 즉 앞에 첫 번째 있는 강릉 한례 정지 선교장에 있는 한례 정지 암기하시고요. 보길도 좀 전에 했던 부용동에 있는 세연 정지 경복궁에 있는 경해루지 그리고 경북 하환정 국담원 같은 말로 하만의 무기연당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4개 암기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방지원도 방지 방도 모양이 나와 있고요. 서원은 뭐냐면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 전국 곳곳에 세워두었던 교육시설입니다. 즉 뭐냐면은 서울하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양하면 뭐가 있죠 여러분? 한양하면은 성균관이 있죠 여러분. 한양하면은 선, 균, 관이 있고요. 얘는 서울 한양에 있고요. 지방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가 있으면은 다 국가기관을 운영하겠지만은 사설교육기관이 있어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즉 서원입니다. 서원인데 최초의 서원은 어떤 서원이었냐면은 도산서원이었어요. 도산서원 그 앞전에 어떤 형태였냐면은 도산 서당이었습니다. 일반 서당이었어요. 서당이었고 그 누구였냐면은 태계 이황 선생님의 도산 서당이었는데 돌아가시고 훗날에 제자들이 임금님한테 여러 제소를 해가지고 사액서원 받습니다. 사액서원. 사액서원으로 해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도산 서원으로 바뀝니다. 사액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게 좋냐면은 노비를 하사받을 수 있고요. 노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땅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액 서원이 됐던 부분이 하나가 여기 있는 거고 그게 최초적인 서원 중에 하나가 도산 서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조선시대 건축적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걸 보시게 되냐면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심형, 편심형, 분리형, 배면형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뭘 많이 보시냐면은 거연정을 보시면 됩니다. 거연정. 지금까지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왔냐면은 중심형이 나오고 아닌 것은 거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중심형인 4개를 암기할까요? 배면형인 거연정을 암기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연정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속마을입니다. 요것도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동에 있는 화훼마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동에 있는 화훼마을입니다. 산태극, 수태극을 형성한 풍산, 류씨만 나오면은 류성룡의 터이죠, 여러분. 집송천인데 류성룡자, 류자만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 안동 화훼마을을 쓰면 되겠고 이거를 여러분이 또 공부를 하자고 하면 전통적 교육 알기 때문에 많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물이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나가고 여기에 안동이 화훼마을이 있습니다. 해서 북촌이 있고 남촌이 있습니다. 여기는 류성룡이 살던 촌이고 여기는 류성룡의 형이 살던 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어떠한 또 부용대가 있고요.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연의 모양을 했다고 해가지고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화 부수형이 되겠습니다. 경주에 있는 양동마을입니다. 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자형. 물자형이면 월성 손씨하고 여광이씨. 여광이씨는 쭉 누구냐면 이연적 선생님입니다. 이연적. 이 두 종족이 공생을 하면서 살아옴이 되어 있고요. 외암리에 있는 민속마을은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속마을 3개를 왜 넣냐면은 안동 화훼마을하고 경주 양동마을은 제가 알기로는 얘도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민속 마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에서는 안동 화훼 말 나왔지만은 더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경주에 있는 양동마을까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에 있는 외암마을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해서 위에 두 개는 꼭 암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조경에 관한 문헌이 있습니다. 강희안의 양화소록, 우박의 화엄수록, 홍만선의 산림경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거 다 암기할 수 없는데 누가 쓴 책인지만 암기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강희안의 양화수록입니다. 여기는 뭐가 되어 있냐면은 번식법, 괴석의 배치법, 꽃을 화분에 심는 수록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강희안의 양화소록이고요. 이거에 부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등급으로 분류한 게 하나가 있는데 유박의 화엄수록입니다. 즉 뭐냐면은 양화수록에 대해서 좀 요거를 품위를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눈 게 바로 유박의 화엄수록, 그리고 세 번째 있는 홍만선의 산림경제는 농가 생활에 필요한 백과 사전이며, 마지막으로 있는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16지는 뭐냐면은 경승지에 대한 소개로 한 게 바로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별표 2개이기 때문에 1번부터 4번 리을부제까지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7번에 보셔도 별표 2개입니다. 고려시대 조경을 담당했던 관청 이름입니다. 고려시대가 내원서였죠, 여러분. 그리고 조선시대 태조 때에는 상림원이었어요. 상림원. 그리고 조선시대 세조부터는 장원서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내돈상장. 내, 돈, 상, 장. 즉 뭐냐면은 고려시대에는 내원서, 그리고 조선 초기에는 상림원, 그리고 세조 이후에는 장원서인데, 선생님 이 돈은 뭘까요? 돈은 동자로 바꾼 다음에 동산 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책 내용 보시게 되면은 동산 밭이는 동산을 다스리는 사람, 즉 조선시대 정원사입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 돈 상장, 내 돈으로 상장을 받다. 동은 동으로 바꿔서 동산밭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정원 식물 있죠? 요것도 기출문제입니다. 별표 하나는 있지만은 무궁화는 목군화라 부르고, 배롱은 잠이라 부르고, 연, 목련, 동백, 모란, 살구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사저루하고 사군자가 나오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사저루, 사절우는 조선 선비들이 가꾸고 싶었던 식물입니다. 즉 뭐냐면은 매, 송, 국, 죽. 매화나무, 소나무, 죽, 국화, 그 다음에 죽, 대나무, 요게 되는 거고요. 사군자는 뭐냐면은 군자의 학식을 갖추기 위한 인품을 비유한 말입니다. 즉 뭐냐면은 군자의 덕과 학식을 갖춘 사람의 인품을 비유했다. 여기 나오는 거는 매, 난, 국, 죽입니다. 송이 난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문제에 정말로 헷갈리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해서 사저루, 사군자 보시고요. 참고사항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은 파고다 공원, 탑골 공원입니다. 자, 어떻게 보시냐면은 서양 최초의 도시공원은 어디였죠, 여러분? 그렇죠, 센트럴 파크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공원은 어디냐면은 파고다 공원, 탑골 공원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은 언제였냐면은 1967년도 지리산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네스코 등등 나오는데 1982년 설악산 국립공원은 그냥 넘어가고요. 위에 있는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4, 5년 전만 해도 아주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하나였고요. 중요한 거는 그 위에 있는 사저루, 사군자를 꼭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조경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웠죠, 여러분? 제가 중요하다는 부분, 책에 별 하나, 둘, 세 개 밑줄 친 부분은 꼭 암기를 하시고요. 뒤에 있는 문제를 푸시게 되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국사까지
공부하느냐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양식인 1번으로 끝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